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지 저희 방 맞은편에 이쪽 창문에 있는 놀이터에 엄청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지금 무슨 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은 촬영을 할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되게 바쁜 날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요거를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길게 찍지는 않을 거고 뜨게는 안 할 거고 요걸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요렇게 생긴 브라탑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래도 여름실이 얇다 보니까 그 튜브 탑 브라가 저를 조이고 있는 거가 이 얇은 편물을 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크롭 기장의 나시를 완성을 했고, 역시나 그럴 줄은 알았지만 출근할 수 없는 룩으로 완성이 됐고, 이거는 도안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가 뜨면서 메모를 안 해놨어요. 메모를 안 해놨고 중간중간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프리핸드 스타일로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설계를 해놨던 데에서 좀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다 뜨고 나니까 등 부분이 여기가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 뒤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가 밑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코막음을 다 했잖아요. 코막음 영상 잠깐 나온 거 보셨겠지만 공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를 다 풀르고 다시 이제 하려면 한 이쯤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등판이 너무 많아진 거니까 그거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여기 소매끈을 일자로만 달고 이 프릴을 달기 전에 프릴을 달면서 아니다, 프릴을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프릴을 달고 입어봤는데 등이 너무 뜨고 이것도 막 흘러내릴 것 같고, 그래서 이 끈도 추가해주고 이 끈이 그래도 흘러내릴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빼뜨기 한 줄 둘러주고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빼뜨기 해준 실이었나? 이게 뒤에 가서 끝날 거 아니에요. 꼬리실에다가 우레탄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꼬리실이 나온 거에다가 꼬리실의 끝을 다시 편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우레탄 줄을 꽉 튼튼하게 3번 정도 묶은 다음에 여기 이거 코바늘로 쭉 한 거라서 이 사이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로 우레탄 줄을 싹 통과한 다음에 반대편 꼬리실도 그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매듭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그 꼬리실은 이 우레탄 줄이 당겨지면 요게 고리가 다시 이렇게 늘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실을 좀 꼼꼼하게 숨겨놨고, 매듭을 따로 짓지 않고 실만 잘 숨겨도 요게 안 빠져나올 텐데, 여기 끝 쪽에 꼬리실이 좀 많았거든요. 얘 꼬리실도 있고 이거 빼뜨기한 꼬리실도 있고 이거 끈 자체 꼬리실도 있고, 요거 얘는 꼬리실이 중간에 맺혀가지고 얘 꼬리실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그 꼬리실들끼리 매듭을 지어가면서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편물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 배꼽이 여기쯤인데 이게 미묘하게 돌거든요. 다시 이렇게 해줘도 활동을 하다 보면 다시 도는데 애매하게 돌아서 이게 옷이 도는 게 아니라 제 몸이 틀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요렇게 했는데 겨드랑이 쪽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여기 부분 핏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입을 생각이고, 제가 어깨가 넓은 듯 안 넓고 좁은 듯 안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언니는 이렇게 입자마자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슉 해가지고 오프숄더로 떨어졌더라고요. 오히려 이것보다
이건 어색하고 이게 더 나았다고 하던데 저는 요렇게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끈을 맨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요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마도 요렇게, 요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요렇게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얘만 언제든지 쓱 내려주면 되니까요. 아무튼 저의 요 옷에 대한 퀵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뜨면서 여기에다가 아이코드 기계로 아이코드를 짜서 연결을 해봤는데 아이코드 기계가 진짜 좋더라고요. 엄청 아이코드가 금방 떠져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아이코드를 뜨는 작품을 많이 떠가지고 그런지 아이코드를 떠야 될 때마다 되게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이코드 기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아이코드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코드로 이렇게 레이스 해가지고 레이스업 스타일로 해도 두렵지 않아. 금방 그 정도의 아이코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금 11시 알람이 울려가지고 저는 이제 나가봐야 해요. 그러면 저희는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저는 18일부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도쿄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도쿄에 가서 올해에 친해진 진진님도 만나고 쭈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퀘스톤을 새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윕들이 다 너무 큰 윕들인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뜨개를 얼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대로 뜨개를 할 시간은 많지는 않았고 한번 푸르기도 했어서 요만큼 검은색 실인데 요만큼 떴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느리아기에서 구매한 에어리 코튼이고요. 검은색으로 언니한테 에어 가디건을 떠주고 싶어가지고 콜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거를 뜨고 있었는데 걔를 안 뜰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풀고 새로 가디건을 캐스톤을 했어요. 이거 실 두께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띠지에는 권장 바늘이 3.5mm 정도로 적혀 있었는데 3.5mm는 아니고 저는 4mm 맞겠지? 네, 4mm를 잡고 뜨고 있고요. 사실은 4.5mm까지도 쫀손이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연사된 실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아니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연사된 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연사실 특유의 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V자가 양쪽으로 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은 일자로 보이고 한쪽은 엄청 대각선으로 보이는 그것도 싫고 편물이 부드럽지 못한 점? 아무래도 연사를 하면은 내구성은 올라가고 더 탄탄해지기는 하는데 편물이 뭔가 흐르는 느낌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 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사인지 튜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스판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스판이 들어간 것처럼 되게 많이 늘어나요. 보시면은 얇아지면서 늘어나죠. 요게 요 공정의 특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편물 장력을 조절하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코가 작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편물은 어쩔 수 없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제가 엄청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언니가 동물성 실은 못 입거든요. 그래서 에어리 코튼이 면이어가지고 요거는
자극감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떠주려고 합니다. 거의 애기 옷 뜨는 그런 느낌이죠.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나 저희 일본 갔을 때 비가 좀 내렸거든요. 장마가 저희 다시 돌아오는 날에 장마 본격 시작이라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떠가지고 입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콘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술술술 풀릴 것 같은데 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당겨줘야 하는 게 좀 불편해요. 저희 가 있는 동안에 레몬사와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생레몬 하이볼 개인 것 같은데 그게 아사히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먹어보려고 쭈님이랑 4일 동안 그렇게 용을 써가지고 편의점을 돌아다녔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좀 희귀템인가 봐요. 그래서 애타게 레몬사와를 찾다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루마 스토어에 들렸는데 제가 일본 간 동안에 영상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 왜냐면은 핸드폰이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해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뜨개수다를 볼 때 오디오를 위주로 듣다 보니까 자막이 달린 영상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찍어봤자 못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찍어왔는데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하네요. 아무튼 패키지도 하나 샀어요. 여름 실로 된 되게 귀여운 옷인데 바텀업, 일본 도안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차트 도안에 바텀업이고 모든 게 다 꿰매서 연결하는 그런 식인데 무늬만 어떻게 뜨는지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제 입맛대로 어레인지를 좀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 일본 바늘이기 때문에 0.3 단위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패키지는 10호랑 11호 바늘 해서 5.1mm랑 5.4mm 바늘을 쓰는데 그것도 대폭 키워서 6mm랑 5.5mm로 작업을 해주려고요. 제가 산 패키지가 테이프사로 되어 있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스와치를 한번 떠보고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은색 실로 뜨던 가방 대신에 요거를 가져왔죠. 제가 여행 나가기 직전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대폭 프루시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프루시오 한 상태로 난장판인 상태로 그냥 떠나버려가지고 뜨개수다를 찍으면서 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편집을 하면서 좀 수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뜨개 옷을 챙겨갔거든요. 그 글로리 콘사로 뜨던 귀여운 나시를 챙겨갔는데 그게 제가 여름 실로 된 거를 챙겨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좀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출국이 아침 비행기였는데 전날 밤에 세탁기를 돌려서 탈수를 섬세로 해놓은 다음에 바닥에 뉘어서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덜 마른 상태로 짐을 싸게 됐는데 덜 마른 상태로 제가 3개를 빨래를 했는데 하나는 집에서 출발할 때 입고 갔고 또 다른 하나는 공항에서 추울 것 같아가지고 꺼내가지고 겹쳐 입었고 마지막 하나는 계속 캐리어에 들어있었거든요. 호텔에서 짐을 풀을 때까지. 그래서 다른 2개는 입고 다니면서 조금씩 말랐는데 캐리어 안에 있던 애는 뭐 마를 수도 없고 그래서 엄청 그 빨래 안 마른 냄새 있잖아요. 그게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쯤에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일본에 도착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손 비누로라도 좀 한번 씻어가지고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서 좀 걸어 놓으면은 그 세균 번식한 냄새는 없어지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저희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청 촘촘하고 바쁘게 다닌 건 아닌데 정말 한치의 여유 시간도 없었어요. 계속 엄청 걸어 다니고 거의 2만 보씩 걸어 다니던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좀 쉬러 간 거였는데 별로 쉬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일이잖아요. 21일에 돌아오는 저녁 비행기가 밀렸어요. 지연이 돼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밤 11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원래는 뽀기님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뽀기님이 저랑 지역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밤에 알았는데 괜찮다고 제가 버스 타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어차피 저희 집이 버스터미널 근처여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표를 예매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뽀기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캔슬을 하고 오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에 그런 필요한 연락들을 다 맞춰놓고 2시 반까지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쭈님은 출근할 텐데. 화이팅! 오늘은 쉬면서 뜨개수다 촬영도 하고 오픈 다음 주에 하니까 그 막바지 준비도 조금 하고 오늘 월세 날이라서 월세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여기저기가 망가져가지고 가기 전에 올린 영상에서 핸드폰 수리를 하려고 애플스토어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수리비가 52만 원? 53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수리를 안 하고 일본에 가서 아이폰을 새로 사왔습니다. 아이폰 SE로 샀고요. 용량은 64기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도 64기가거든요. 똑같은 용량으로 저는 6년 동안 잘 썼기 때문에 또 구매를 했고 이것도 6년 이 핸드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깠는데 까는 것도 또 일이어가지고 까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옮기고 그러는 것도 일이라서 조금 미루고 있어요. 아무튼 걔는 또 마이크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 조금 더 편하게 여기저기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마이크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세를 받아서 샀어요. 일본 가서 일본 애플스토어에서는 면세가 안 되고 전자상가 같은 데에서 구매를 하시면 면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도바시 카메라에 가가지고 구매를 했고 SE가 검정색으로 하나 남아있는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를 한 거여서 제가 57,000엔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면세 받아서 구매한 가격이고 그거를 환율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49만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쭈님이 옆에서 계산을 해준 건데 그게 맞나?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저 수리비보다 더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 개 큰 구매였지만 살벌할 정도로 알뜰한 구매를 해왔고 쟤도 이제 6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6년 동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짬짬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지금 자정이 넘어갔나? 아직 안 넘어갔네요.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뀐 거를 눈치채실지 못 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항상 마이크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전에 쓰던 핸드폰이고 핸드폰을 교체해가지고 이번에는 마이크 없이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이크를 쓰는 거랑 음질 차이는 많이 안 날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가깝기도 하고 전에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잘리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네. 새로운 폰으로 첫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 입고 싶었는데 입지 못했던 아쉬움만 남았던 요 탑은 가운데가 뽕뽕뽕 뚫려 있어서 이렇게 생긴 튜브 탑처럼 생긴 브라 탑을 입었는데 편물이 워낙에 좀 찰랑찰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딱 그 윗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꺾이는 게 티가 나네요. 그래서 조금 야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입을 때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속옷을 입는 것보다 그냥 니플 패치만 붙여놓고 가운데 시원하게 터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핏적인 부분에서. 이거 여행을 가서 입고 싶어서 일본 여행 갈 때 챙겨갔는데 젖어있는 상태에서 캐리어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쩐내 엔딩으로 일본에서 정작 입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뜨개 수다에서라도 입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검은색 에어리 코튼으로 에어 가디건을 하나 더 뜨고 있는데 뜨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쎄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새들 늘림을 하고 소매 늘림이 들어가는 새들 형식의 디자인인데 제가 새들 늘림은 완전 스킵을 하고 소매 늘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글런 스타일로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람? 이러고 그 뜨던 부분은 원래 다른 도안 제가 체인 스웨터라는 도안도 있는데 체인 스웨터를 뜨려다가 에어 가디건으로 급선회를 한 건데 또 잘못 떠가지고 그러면은 푸르고 뜨고 푸르고 뜨는 거를 하는 거니까 두 번 푸른 실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잘라서 버렸습니다. 잘라서 버리고 그래서 이거 원래는 긴팔 가디건으로 떠주려 그랬는데 오늘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반팔 가디건으로 떠줘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반팔 가디건 잘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면서 근데 소매 부분이 너무 벙벙하지 않고 좀 슬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에어 가디건이 안 그래도 소매가 엄청 제가 뜨는 사이즈는 특히 더 널널한 편은 아니거든요. 좀 슬림한 스타일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소매 부분이 너무 슬림한 나머지 균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뜨면서 제가 반팔까지 뜬 다음에 핏을 한번 보고 긴팔로 넘어가야 할지 반팔에서 멈춰도 될지를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반팔이 되면은 실을 모자르지는 않겠죠? 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벌에 거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1000m가량 됐던 것 같은데 띠지가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1000m가 조금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1040m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 반팔까지는 X 스몰 사이즈는 무난하게 뜨지 않을까 싶어요. 4mm로 뜨고 있고 요 실이 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코가 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게이지를 맞추려면 원작인 3mm로 뜨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늘을 좀 업해서 조금 헐렁하게 뜨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에 걸려있는 실도 너무 짱짱하게 당겨지지 않게 느슨하게 여유가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면서 뜨고 있어요. 최대한 고른 편물을 위해서.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퍼스널 컬러 진단 샵을 오픈을 했는데 제가 준비를 너무 한 번에 이제 빠바박 해서 빵 오픈을 해야지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자꾸 낸다? 지금 낸다? 아니 지금 내고 있다? 이제 간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흥미가 식었던 건지 오픈을 하고 크게 반응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오픈을 한 거 자체는 축하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픈을 하기 전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오픈 딱 하고 나서 예약이 없으니까 갑자기 여유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에 가서 뜨개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했습니다. 뭔가 좀 더 당분간은 마케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국에서는 못 입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고 제가 머리를 볶았거든요, 여러분. 파마를 했는데 제가 머리 손질을 좀 잘 못하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파마를 해두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를 볶았는데 제가 준비해 가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이랑 같이 본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랑 느낌이 너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레이어드 단발 펌, 레이어드 중단발 펌을 했는데 좀 산뜻하고 그 웬디님처럼 완전 에어리한 그런 느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 스네이프처럼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반곱슬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반곱슬기를 좀 펴고 아래쪽으로 펌을 넣었는데 위쪽에 반곱슬기를 펴니까 여기가 너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위에 쪽이. 그래서 볼륨이란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밑에 볶아준 거는 컬을 그러니까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파마가 좀 풀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롤 사이즈 있죠. 그걸 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작은 롤로 말아서 저는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풀리더라도 차라리 큼직하게 가는 게 더 제가 원하는 방향이었는데 작은 롤로 말아놓으셔가지고 머리를 풀르고 다니려고 파마를 한 건데 파마하고 오히려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볶으니까 잠깐 얼굴이 지금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머리를 볶으니까 이 옷이랑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얼굴 이렇게 뜬금 최초 공개? 근데 최초는 아니죠.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죠? 제가 제 얼굴을 마구마구 팔았기 때문에 히히.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되게 사고 싶은 화장품 팔레트, 섀도우 팔레트가 있었어요. 블러셔도 같이 있는 팔레트인데 왠지 쟤만 있으면 다른 제품들 이것저것 안 사고 그냥 쟤로 얼굴 전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갖고 싶어서 일본 여행 친구들이 갈 때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유케나 나 일본 가는데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러면은 좀 수줍은 척을 하다가 혹시 원정효 선생님이 만든 팔레트가 있으면 발견을 하면 사다 줄 수 있냐 이거를 제가 한 2트? 3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에 제가 직접 가서 직접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반드시 일본 여행에서는 원정효 팔레트를 사겠다 이러고 막 다짐을 하고 간 게 아닌데 쭈님이랑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가 어쩌고저쩌고 메이크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파는 데인가?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메이크업을 파는 데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일본의 그런 화장품 매대에 K-뷰티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강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수많은 한국 제품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못 찾겠어서 몇 번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갔던 매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블러셔가 같이 들어있는데 블러셔가 딱 저한테 예쁘게 발색이 돼가지고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도 제가 원래 쓰던 섀도우 팔레트에서는 19짜리 팔레트인데 한 색깔만 쓰거든요. 한 색깔만 엄청 쓰는데 요번 팔레트에서는 한 6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오늘 메이크업 할 때 하나, 둘, 셋, 3개 정도 색깔을 썼어요. 69에서. 그리고 옆에 블러셔까지 79인 건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의 컬러를 썼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짙은 컬러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팔레트였답니다. 블러셔 지속력도 꽤 오래가고 이거 진짜 예쁜데 원정효 선생님이 한국분이시고 한국 케이팝 아티스트들 메이크업 담당해주시는 한국분이신데 왜 일본에서 이걸 냈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사실 제가 산 팔레트는 쿨톤으로 되게 예쁘게 빠진 팔레트인데 웜톤 제품들이 되게 강세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고 이제 딱 저희 지금 한국에서 메이크업 시장 트렌드는 여름 쿨이면 여름 쿨, 그 중에서도 소프트면 소프트, 라이트면 라이트, 겨울이면 완전 겨울 쿨, 뭐 봄이면 완전 봄, 막 이런 식으로 그 베스트 팔레트에서 벗어나지 않게 팔레트를 짜는 게 좀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팔레트를 둘러봐도 무드가 한 가지 혹은 2가지 정도로 통일되어 있어요. 한 팔레트 안에서. 근데 일본은 조금 그 컬러 매칭이 과감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더운 가을 색깔 안에 동시에 엄청 차가운 겨울 색깔도 같이 들어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데 대체로는 베이지 톤의 웜톤 위주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희랑은 메이크업 트렌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긴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뉴진스 스트리밍을 돌리고 있는데 음량을 많이 낮춰놨거든요. 근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조금 더 낮춰보고 올게요. 아니면 왜냐면은 저는 말하면서 되게 잘 들리는데 여기에도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말을 많이 하고 컷 편집도 많이 할 거라서 많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 마가 뜬 부분은 컷 편집을 할 건데 그게 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혹시 몰라서 좀 줄이고 왔습니다. 제가 은색시로 뜨던 그 가방은 아직도 다 못 떴고요. 저도 되게 경이로운 속도로 뜨고 있는데 긍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뜨고 있는데 뭐 느린 게 꼭 부정은 아니지. 그치만 제 스스로도 뭔가 적응이 안 되는 속도로 뜨고 있기는 해요. 지금 아무래도 사무실에 가 있는 시간도 있고 뜨개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뜨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올린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또 2주 만에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이미 2주가 지났나? 이미 2주가 지난 것 같네요. 오늘까지 해서 분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짧게 찍을 수밖에 없으면은 더 여러 날을 모아가지고 올리려고 2주로 미뤘던 건데 그러니까 그냥 찍는 빈도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사무실에서 찍자니 사무실은 소리가 너무 울려가지고 좀 곤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 운영 방식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런 귀여운 소매라고 말하기 민망한 날개가 달린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핏은 그냥 제가 혼자 입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도안으로 올리기에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정도? 여기가 너무 받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도안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도안으로 낸다고 해도 사실 떠서 입으실 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여기도 엄청 야한 그런 디자인이고 여기도 이제 많이 뭐가 없어가지고 유교하신 분들이 막 뜰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고 요거는 만약에 진짜로 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예 다시 떠야 되거든요. 제가 기록을 해둔 게 없어서 수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귀여워서 착샷은 찍어서 자랑을 해야겠어요. 저의 뜨친분들도 이거를 귀엽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뜨고 싶다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도안은 없을 예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광고를 하자면 퍼스널 컬러 진단 아직 안 받아보셨고 진단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오픈 할인을 9월 24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유캔이 하는 퍼스널 컬러 진단소로 오십시오. 광고 끝.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스무디로 떴던 희귀킹님의 폴로만 니트가 너무 예쁘다고 댓글이 너무 감사하게도 달렸는데 저도 그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덕질을 좀 하자면 여름 콘사는 스무디가 정말 최고 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 존엄. 절대 왕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스무디는 기성복보다 더 시원해요. 이거는 타사의 여름 콘인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기성복 정도의 시원한 감이거든요. 기성복 면티 정도의 시원함인데 스무디는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냉방이 있는 데 가면은 커버업 할 만한 옷이 필요할 정도로 그 찬바람을 맞았을 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쇼룸에 혹시 방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쇼룸 가서 여름콘들을 다 한 번씩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스무디가 제일 차가워요. 그래서 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스무디를 가장 추천드리는데, 스무디가 또 한 달 전쯤인가? 좀 꽤 되기는 했는데 신컬러로 파스텔 계열을 냈잖아요. 그걸로 그런 폴로만 니트 같은 기본 스타일, 아무 생각 없이 입어도 되는 스타일을 뜨고 싶어가지고 언제 살까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뜨고 글로리도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자투리 마켓으로 열매달 이틀에 체리씨 라인에서 핑크 펀치인가? 그 색상을 새 콘을 올려두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서 요게 그 권장 바늘 미리수가 비슷비슷한 것 같길래 배색으로 좀 섞어가지고 뜰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별거는 아니고 스트라이프인데 꽈배기 들어가는 그런
진짜 기본티 뜨려고 하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하는 사무실에서 월요일이랑 목요일 빼고는 다 진단을 하고 월요일이랑 목요일 중에 하루는 쉬고 하루는 뜨개 클래스를 열 예정이거든요. 혹시 인스타로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첫째 주 목요일에 오픈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모집이 되어야지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폴로만 니트처럼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여름에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을, 회사에도 입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름 기본티를 뜰 생각이고 저는 이제 글로리 콘사가 남았고 그 체리시 콘사랑 같이 배색하려고 샀으니까 그 실로 할 것 같은데 추천드리는 실은 아무래도 저는 스무디 2합 4mm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 맞게 뜰 수 있게 클래스를 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도안들이 제가 뜨개 도안을 내면서부터는 그래도 흐름이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그 마이너스 이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슬림핏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떠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실전을 겪으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유캔 스타일로 클래스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완전 취미 반이고요. 그래서 뭔가 보그 니팅처럼 엄청 정교한 과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좀 더 이제 내가 뜨개를 할 때 도안을 사서 뜬다고 해도 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하우를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꼬지클럽 여기에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둘게요. 꼬지클럽을 인스타에 검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를 아예 유캔니트 채널로 보내셔도 좋아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되네. 이 핸드폰을 쓸 때에는 카카오 채널이 어느 순간부터 알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6시간 전이면은 가까운 거야. 막 알람이 안 와가지고 늦게 확인해가지고 막 뿔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되게 그런 부분은 죄송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카카오 채널 본사 그 CS팀이랑도 엄청 여러 번 교류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또 알림이 안 오고 그랬는데 핸드폰을 바꾸고 나니까 알림이 따박따박 오는 거 있죠. 그냥 이게 너무 옛날 폰이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이 칩이 따라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바로 문의에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바로바로 카톡 주세요. 카톡이 제일 확인이 빠릅니다. 생각보다 길게 찍었네? 오늘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추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저는 요거를 뜨면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요거 자랑샷 찍어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결국에는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고 옆방에 들릴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시간이 6시 살짝 넘겼거든요. 그래서 괜찮길 바라며 촬영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보는데 분량이 약간 아쉬운 거예요. 45분 요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 20분짜리로는 너무 짧잖아요. 45분도 사실 짧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 더 촬영을 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겠지 했는데 안 됐고요. 추가로 촬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고 제가 사무실 근처로 헬스장을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따로 챙겨 다녀야 되는 헬스장이더라고요. 운동용, 헬스장용 신발이 따로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밖에서 신던 신발인데 물티슈로 밑면을 좀 닦아가지고 가져가려고 신발을 챙겨서 헬스장에 갔어요. 가는 길에 저희 헬스장 어제부터 회원권 시작이었는데 오늘 처음 가보려고 하거든요. 보니까 바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시스템이어서 핸드폰으로 어플을 받아놔야 되는데 어플 보니까 현재 이용 중인 회원 수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6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가는 중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면서 이제 근처에 다른 지점들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지점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교대역점은 28명인가? 그렇고 또 어딘진 기억이 안 나는데 뱅뱅사거리점인가? 아무튼 그쪽은 21명인데 저희 헬스장만 60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점에 3배 가까이 되는 인구 밀도에 쫄려 하면서 갔는데 문 앞에 바코드 찍는 데가 있고 자동문 유리문이거든요. 유리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저는 오랜만에 어깨랑 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머신을 쓸 수 있을지가 너무 미지수여가지고 아마 못 쓸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사람이 좀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간 봐가면서 가려고 사무실 근처로 잡았는데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가기 위해 늦게 퇴근해야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소를 오픈을 했고 아직까지는 예약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엄마 아빠가 지금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종강했거든요. 대학생들은 종강한 시즌이라서 부모님 둘 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 하셔서 오셔서 진단을 요 뒷자리에서 받고 가셨습니다. 정말 한 분은 너무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다른 한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입이 나왔는데 저는 아빠는 확실히 겨울 쿨 다크 타입인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빠가 옷에 관심이 많아진 뒤로 옷 입는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쿨하고 다크한 쪽이 되게 사람이 선명해 보이고 잘 어울렸단 말이에요. 아빠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을 많이 찾고 그랬는데 엄마는 이제 의복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 막 집에서 밥 먹다가도 엄마 빤히 보고 TV 보다가도 엄마 빤히 보고 물 들어갔다가 엄마를 빤히 봐도 엄마가 무슨 타입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몇몇 가지 컬러들이 너무 한쪽 방향을 가리키는데 아닌 것 같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와봤는데 맞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을 다크 타입이었고요. 제가 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언니도 쿨톤이고 저도 쿨톤이고 동생은 안 해봤는데 동생도 제가 봤을 때 쿨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마도 쿨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엄마는 웜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스스로도 다크 타입인 거는 알고 계셨던 게 화장품 쓰실 때 립스틱 같은 거 엄마는 진한 거 써야 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크 타입이신 분들이 쓰는 색이 엄청 진한데 막상 다크 타입이신 분들한테 올리면 안 진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방문하셨고, 내일은 이제 제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쌤이 개업하시기 전에 제가 개업했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하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에어컨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에어컨 고치러 한번 왔는데 에어컨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통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공했을 때부터 냉매가 엄청 잘 새게끔 해가지고 계속 그 가스 채우러 불러서 돈 벌려고 했던 건지 냉매가 줄줄줄 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채워도 이게 보통 채우면은 1년? 잘 쓰면 1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저는 뭐 2주?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찬바람이 안 나오니까 완전 낭패입니다. 이거 완전 낭패예요. 에어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부동산에 좀 자주 전화를 걸었더니 오늘 대표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썩 유쾌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느껴져가지고 참, 저는 손님을 받는 직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무실이 깔끔하고 주차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주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제약이 엄청 많고요. 그 주차비 문제도 있고 에어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방금 찜통 속에 그 진단을 받고 가셨습니다. 딱 오픈하기 전까지는 진짜 준비할 게 많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오픈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한가해가지고 예약이 많이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뜨개질하고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미리 오픈을 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식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지금도 사실은 네이버 예약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쓰려면 일단 사업자 신고는 되어 있고, 그 통신 판매 등록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무슨 이용 어쩌고 허가서 막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또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에 계좌가 있거나,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은행을 통해서 받거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또 만들기는 좀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제가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등록증 떼러 세무서에 가야 되니까 평일에 가야 되지, 이거 하고 승인 요청까지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지, 이제 나왔거든요. 그 허가서 가지고 통신 판매 허가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네이버 예약이 되는 그 시스템에 가서 서류랑 다른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지만 그게 연결이 되는 건데, 뭐 당분간 손님도 없겠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해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이 너무 없어서 오픈하면은 그 애들이 간대 라던가 회사 사람들이 관심 있대 라던가 그런 언급을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듯이 해주셨던 분이 계시면 다 연락을 돌리고 있어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제가 광고 끝하고 어제 다 얘기하긴 했지만 뜨개 클래스도 제가 열려고 하잖아요. 클래스 열기 전에 그 진단 받아보시고 그 타입에 맞는 여름실로 떠보기, 요런 거 여름 옷 떠보기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갈구를 하자면 댓글 많이 많이 써주시고, 진단 혹시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 오픈 이벤트 할인 중이라서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살짝 가격 설정을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저렴하게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클래스에 문의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저만 하고 싶고 아무도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클래스는 무산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원기옥을 모았다가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뜨고 있는 편물은 비바진에서 구매한 피마코튼 8합이고, 이게 3.5mm 권장이었는데 저는 4mm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4.5mm로 뜨고 있네. 4.5mm로 뜨고 있고, 저는 원래는 몸에 좀 슬림하게 붙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뜨기 때문에 허리 줄임을 꼭 넣는 편이고, 코수도 많지 않게 뜨는 편인데, 지금 뜨는 편물은 허리 라인에 안 붙이는 스타일이라서 허리 줄임도 안 넣고 있고 통짜로 뜨고 있어서, 대신에 조금 세미 크롭 기장에서 끝내줄까 아니면 아예 길게 뜰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색깔이 워낙에 강렬하다 보니까 조금 스포티한 느낌, 스포츠 저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런 느낌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 만들어봐야 아는 거기는 한데, 제가 또 너무 풍덩한 거는 안 어울려가지고 엄청 오버사이즈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요 한 단이 끝나면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케이블이 짧아가지고 잘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가디건 말고 풀오버로 뜨고 있는데 브로큰 립으로 뜨고 있어서 원통으로 뜨면은 무늬가 이렇게 어긋날까봐 다 뜨고 나서 바느질 해주려고 평면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평면으로 뜬 것 같아요. 원통으로 뜰걸. 이게 원통으로 뜨면은 하필이면은 딱 편물이 만나는 데가 여기 가운데여가지고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너무 꼴 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바느질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후회 중입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그렇다고 원통이었더라면 진도가 잘 나갔을까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단을 끝까지 떠왔고, 잠깐 보여드리자면 V넥인데 잘 안 보이시겠죠? 보여드리기도 난감하네. 이렇게 레글런의 V넥입니다. 지금 전구 마커로 얼레벌레 연결을 해가지고 엄청 벌어지긴 했는데, 스포티한 느낌? 하나도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차라리 아이코드 마무리해가지고 그냥 가디건처럼, 반팔 가디건처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기장은 지금 가슴을 겨우 가리는 기장 정도인 것 같고, 한참 더 떠야 돼요. 지금은 기장을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
아무튼 저랑 함께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이 뜨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해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뜨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까지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댓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